자, 장 시작 20초 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제 급등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코스피가 1% 정도 올라서 와. 한 25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로 지금 예상은 그렇게 일단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오전에 좀 받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아직 지수 자체는 좀 안 나왔는데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오늘 3% 가까이 급등세를 확실히 엔비디아 빠른 하이닉스가 많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0.9% 정도라 조금 이제 상승폭은 좀 미진한 상태고 지금 코스피는 23포인트 올랐네요. 0.9%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출발을 해서 2,575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8포인트 올라서 0.96% 925포인트고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상승 출발이고 상승 종목은 이제 코스닥이 1000개가 넘고요. 코스피도 600개.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도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오전 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들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면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1%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1% 내외 정도고 SK하이닉스가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2% 정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1.2%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4% 내외 정도 일단 상승세를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고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일단 3.6%, 대덕전자가 2.8%니까 결국 오늘 HBM 좀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수페타도 4.5%.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2.7%, 포스코홀딩스가 2.4%니까 오늘 또 미국에서 테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2%, 현대오토웨버가 2%, 태양광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출발 보였고 이제 애플 아이폰이 아마 9월에 아마 공개될 것 같은데요. LG노텍이 한 1.9% 내외 정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조금 이제 그 주가가 좀 부진한 업체는 최근에 하나오션이 이제 유상자 이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예. 일단 그래도 오늘은 좀 그 최근에 이제 이틀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7% 내외 정도로 조금 빠지는 그런 좀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 HMM은 마이너스 1.6%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아마 하팡로이드가 아마 빠지는 네. 걸로 좀 이게 기사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는 일단은 약간 좀 그 마이너스 1.6%니까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삼양식품이 마이너스 1.3% 정도 좀 빠져 있고요. 특별한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롯데건강개발이 마이너스 1.2%. 최근에 중국 소비주가 이제 월요일 날은 강했는데 예. 오늘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롯데건강개발이 가장 대표 주자인데 약간 그렇죠. 이틀 연속 좀 밀리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0.9. 그래서 조선주하고 중국 소비주 일부 빠지고 있고요. 하이브가 마이너스 0.6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코스닥은 어제 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이제 2% 각각 1%씩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반도체랑 배터리가 둘 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같이 뭐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 영향을 그대로 좀 오늘 오전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둘 다 좋은 출발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좀 출발이 좋은 기업들은 이제 인텍플러스란 기업이 한 10% 올랐는데 요거 이제 HBM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역시 엔비디아 효과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TI가 6%, 미코가 5%. 여기가 이제 대부분 다 HBM 관련주로 분류돼 있고 모트렉스가 오늘 4.8%인데 여기가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 쪽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 이제 탑재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4.8% 올랐고 하나기술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턴키 장비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오늘 4.5% 올랐고 퓨런티어가 4% 역시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네.
관련주입니다. 아까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오늘 좀 약간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센 것 같습니다. ISC가 4% 가까이 올랐고 덕산아이메탈도 3% 이상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2차 전지, 자율주행 또 그 반도체에선 또 HBM 관련주 이쪽이 확실히 코스닥을 잘 좀 주도하고 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또 시총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서 네. 지수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조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 빠지는 건 케어젠이 좀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 3%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NF는 일단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사실 LNF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던 게 그 거래소 이전. 네, 이전 상장 그것 문제가 때문에 있죠. 주가가 네. 또 굉장히 좀 셌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 1.5% 정도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오늘 좀 어제 많이 올랐던 요즘에 의료 AI 관련주가 어제 좀 뜨거웠잖아요. 근데 예, 예. 오늘은 이제 뷰노가 한 3% 내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연속해서 이게 급등은 잘 안 하고 그 전날 강하면 좀 오전에 빠지는 모습이 오늘도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거의 대다수의 코스닥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증시 흐름은 뭐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지수 상승도 상승인데 그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좀 좋은 출발을 오전장에 좀 보여주는데 어제랑 다른 점은 그래도 오늘은 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도 그러네요. 조금 오르는 게 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까지는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돌아섰습니다. 전기전자 한 145억 정도로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섰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그 169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는 오전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들은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 188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주로 철강주 하고요.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유통업종은 조금 팔고 있는 그런 수급이 오전에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만 좀 정리해드리면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이제 스마트카 관련주 여기가 이제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예, 이쪽 예. 섹터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고르게 반등을 일단 오전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AI 챗봇 관련주가 이제 어제부터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좀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강세가 이틀째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이 오늘 좀 괜찮고요.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좀 급등세 보이고 있고 근데 반도체 장비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장비, 반도체도 장비 이렇게 좀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전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대표주도 하이닉스가 강한 반면 좀 삼성전자가 물론 뭐 많이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제는 부진했는데 오늘 0.9% 정도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강하고요. 2차 전지도 대표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넷 관련주에서는 카카오가 좀 모처럼 한 1.4% 올랐고 네이버가 1.1% 내외 정도로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덴탈 관련주라 그러죠. 뭐 이쪽도 좀 강세가 오전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좀 빠지는 섹터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수산업종이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손해보험주는 항상 이제 방어주로 인식이 되는데 예. 오늘 미국의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국채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영향을 좀 받습니다.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2.7% 하락을 하고 있고 조선업종은 어제까지 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이슈는 없고요. 일단 조금 차익 매물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육계 관련주들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좀 올랐던 기업들은요 조금 오늘은 빠지고 있고 맥신주도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주하고 조선주 요 정도 좀 빠지는. 근데 염미사님이 그 지난주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뭔가 이렇게 좀 시장이 좀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그 좀 자잘한 그 미래 가치라기보다는 테마성 강한 주식들이 많이 움직인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그때 농담삼아 뭐 수산주 얘기하다가 수산주면 수산중공업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장 분위기가 조금 방향을 띄다 보니까
진짜 이게 이른바 주도주와 함께 가는 주식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그런 테마주들이 좀 약한 양상을 좀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이네요. 말하는 뭐 이게 업종 대표주나 산업이 형성되는 이제 섹터들이 사실 네. 어제부터 좀 강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일부 이제 그동안 좀 강했던 테마주들 이쪽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수에는 그동안 좀 재미없을 때 올랐었던 뭐 보험 그리고 막 조선 요런 종목 그리고 테마주들 뭐 무슨 뭐 보안 이렇게 올랐었던 그런 테마들은 싹 빠지고 지금 시뻘건 거 보면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좀 올라주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전 그 출발은 사실 어제보다는 더 지수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시장 오후에 좋았잖아요. 네. 오후에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좀 동반해서 지수까지 좀 올라가는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장의 색깔이 좀 네, 바뀌었다?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증시를 억눌렀던 게 두 가지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하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네. 올랐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오늘 미국의 고용 안 좋게 나오니까 바로 금리가 급락해 버렸고 예. 중국은 지난주 말부터 뭐 부동산 뭐 아니면 증시 부양책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된 건 아닌데 액션이 나오니까 아 이제 더 나쁠 게 없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시장이 위가 눌려 있으니까 이제 테마주 위주로 갔는데 그 조건들이 바뀌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장 좀 좋아해요. 저도요. 사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뭐 좋고 나쁘고가 뭐가 있냐 싶은데 그래도 저는 그냥 좀 그래도 이렇게 테마주들이 너무 세게 움직이면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던 분들의 기운이 빠져요. 내가 그동안 뭐하러 공부했나 뭐 급등주나 올라탈 걸 그랬네 뭐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움직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업 열심히 골라서 좀 기다리니까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네 뭐 이런 그렇죠. 좀 보람이 있다 그럴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시장 보면서 그냥 뭐 기분은 이쪽으로 좀 쏠립니다. 마음은. 그러면은 오늘 뭐 리포트 이제 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사실 뭐 영화관 관련주들 주가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화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좀 긴 보고서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좀 요약만 좀 해봤는데요. 대신증권의 김혜재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은 극장에 안 가본 사람 있냐. 사실 뭐 극장 가시잖아요. 가는데 흥행작이 있어야 좀 가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정말 또 흥행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극장도 한번 좀 볼 때 아니냐. 좀 이런 좀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볼거리만 있으면 극장에 간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스코어가 좀 개선되고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뭐 완전 정상은 아닌데요. 2023년 8월 기준 전국 관객 수가 2019년에 한 56% 정도인데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이제 67%까지 회복이 됐고 아마 내년에는 거의 한 90%까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전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정상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팬데믹 기간에도 주요 작품 개봉일에는 극장에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 작품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3년 8월 개봉일 관객 수가 39만 1,000명인데 2019년도에 한 75% 정도 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작품은 2019년에 280%까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행작은 일단 사람들이 찾아간다. 그러니까 볼거리가 부족해서 극장을 가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 23년부터는 이제 시리즈물이나 대작들이 이제 본격 개봉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마블 세계관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 그 소재 중에 하나인데 요게 국면이 1, 2, 3, 4, 5로 나눠지는데 1국면이 아마 2008년에 아이언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흥행을 했던 게 여기 3국면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왔을 때인데 이제 그걸 정점으로 좀 휴직에 좀 돌입을 했대요. 근데 이제 23년부터는 또 이 마블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이제 5번째 국면이 좀 극장 통해서 또 개봉할 예정이니까 다시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하고 내년도에 나오는 좀 이제 기대작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그리고 국면 6은 이제 25년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해주면
뭐 영화관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영화관 사업이 참 힘들었던 게 OTT하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수익성도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다른 플랫폼이다. 왜냐하면 영화의 OTT 개봉은 팬데믹 초기에 좀 일시적으로 나온 현상 아니냐.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해야 될 그 영화가 넷플릭스 같은데 막 개봉을 했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건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OTT는 구독형 모델이라 영화보다는 좀 드라마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한국 영화 제작비가 110억인데 박스 오피스로는 한 383억 정도 이제 매출을 올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 영화는 박스 오피스가 1.3조까지 나오는데 제작비가 사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연간 투자비가 많지만 이 연간 투자비를 모두 다 이제 투입을 해서 사들일 수 있는 개봉작은 그러니까 대작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18편에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영화들 사서 막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한계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김혜재 연구원님 의견은 사실 영화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안 좋게 보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훨씬 많은 걸로 알거든요. 뭐 수익성도 안 좋고 한데 일단은 이런 좀 관점을 봤을 때 지금 회복기에 있으니까 좀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보자는 거는 영화관 관련주. 예. 그죠. 사실 딱 2개 있잖아요. 2개.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그거예요. 지금 명현코님 반응 딱 보고서 야 이거 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CGV를 보자고요. 지난주에 악권에 이걸 다뤘어요. 네. 이게 저 리포트도 왜 나오고 왜 그런 이런 명현코님 같은 반응이 있는지도 알겠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코로나19 되고서 영화관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사람들이 막 영화값도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요. 뭐하러 거기 가냐. 지금 여기서 다 볼 수 있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 뭐예요? 아니. 요즘 때리고 뒤통수 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런 리포트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리포트는 나온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가네? 라는 지표가 한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 계속 나와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그 비싼 영화를 왜 보냐? 뭐하러 보냐? 그래가지고 되게 아니 실제로 영화관을 많이 가는 지표와 영화를 절대 안 보겠다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감정이 섞여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데이터는 괜찮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다시 영화관을 간다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OTT 쪽에서 OTT가 돈을 그동안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벌어.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가 나 이제 가격 올릴래요. 네네. 그리고 나 이제 콘텐츠 투자 안 할래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취재했던 얘기는 OTT도 지금 영화를 투자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라 극장 개봉을 먼저 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시장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현장은. 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명확하게 반응은 맞아요.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연미사님도 그 소개하시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 느껴져. 저도 사실 영화관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돈을 못 벌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이 현금 흐름이 창출돼야 되는데 네. 부채는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영화관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OTT랑 경쟁도 하지만 OTT가 영화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대체한다 이 논리가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이 OTT 말고도 이제 영화관에서 요즘에 그 극장에서 이 뭐 4D 영화도 있고 네, 사실 특별관이 되게 많잖아요. 특별관은 더 비싸죠. 명확히 이것도 근데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비싸. 아니 영화 비싸다고 그렇게 몰라 그러는데 전체 매출에서 특별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한 15% 정도 됐어요. 지금 30%까지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야, 이 영화 비싸서 누가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실제 지표에서는 제가 무슨 막걸리 아저씨처럼 그렇게 누가 가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이게 OTT가 영화관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는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관이 지금보다 15,000원보다 더 비싸져서 2만 원, 3만 원 돼도 대체를 못할 것인가? 그럴 바에는 그냥 편의점에서 대용량 팝콘 사서 OTT 보겠다. 약간 이럴 수도 약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도 워낙 안 좋고 이러니까 조금 너무 비싸다.
그런. 근데 이제 의견들도 관건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어본 거는 결국엔 흥행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흥행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마블 어. 세계관이 예.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블도 사실은 제가 공감을 못했던 건 아이언맨 죽고 저 MCU는 이미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이터널스,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다 나오려고 총출동했는데 결국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MCU도 그렇게 약발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2분기는 우리 마동석 형님이 범죄도시로 그냥 다 끌어들였고 아니 범죄 도시에서 펀치하는 거랑 그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펀치하는 거랑 두 개가 똑같아요. 그때 이거를 왜 굳이 아니야 주먹이 더 빨라졌다니까 범죄도시 그래요? 3는. 더 빨라요? 알겠습니다. 예, 영화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일단 데이터는 좋다. 거기까지는 또 네, 한번 네. 데이터는 받아들여 좋다는 보겠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욕은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 간다. 영화를. 알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 7월달 시장 데이터 나왔는데 키움증권의 이제 김지산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셨고요. 여전히 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월별 데이터 보면 계속 이렇게 꺾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선의 모습이 좀 잘 보이진 않는데 25개월 연속 역성장이고 미국, 서유럽, 중국 등이 부진했고 그나마 인도하고 일본이 좀 선방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점유율은 삼성이 여전히 1등입니다. 19.3%고 애플, 샤오미, 비보, 오포 순으로 돼 있고 다만 판매량은 삼성전자가 좀 감소가 폭이 한 10% 정도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량이 이제 그 판매량이 좀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요 이제 이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들이 수요와 재고 축적에 여전히 좀 신중하다. 이게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막 또 출하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좀 신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태도 자체는 좀 보수적이다. 그렇지만 유통 재고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 인도, 아시아에서 계속 좀 개선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건 사실이고 2013년 이후 최저치는 좀 맞지만 어쨌든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좀 내용이고 아이폰 15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은 많았지만 생산 차질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뭐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가 그래도 성과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가 역대 상반기 중에서는 아이폰 프로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많이 또 팔렸다고 하니까 역시 아이폰은 좀 나오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워낙 이제 충성 고객들이 많아서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5도 한번 좀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5 기대감이. 제가 왜 웃냐면은 네. 우리가 박 기사님하고 요런 내용 때문에 오늘 엄청 박 기사님이 열을 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지금까지 별론데 4분기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대부분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올해 초부터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2분기 괜찮을 거야, 3분기 괜찮을 거야, 4분기 괜찮을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박 부장 이사님 얘기는 기관들도 지쳐서 야 숫자 나오는 거 보고 하자.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진짜 아이폰 15가 이건 또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네. 좀 숫자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야, 거봐 그죠, 좋은 그죠. 제품이 나오니까 숫자가 나오잖아라는 게 보여주면은 그때는 좀 자신감을 그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애플에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맞추는 거는 사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기대감이 자꾸 무산되니까 주가 빠지고. 근데 또 한 가지 참 어려운 게 확인하고 하자 그러면 또 늦어요. 늦어요. 항상 오늘도 늦어요. 벌써 삼성전자 1%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 참 그 어려워요. 얘기도 1월 달부터 들었어.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도 사실 만약에 확인을 하면은 네. 지금도 사면 안 되잖아요.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5만 1,000원에서 지금 7만 원 넘어갔거든요. 7만 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갔다가. 그러니까 확인하고 샀으면 늦었다.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사실 또 그것도. 그러니까 참 이게 투자가 확인하고 산다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수요 개선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이 요 정도면 없어서. 바닥이다. 언젠간 좀 조만간 오르겠지. 약간 요런 마음으로 사두고 기다리는 게 좀 좋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왜요? 네, 좀 어려운 것 그러니까 아니 늦는다. 이렇게 확인하고 사면 늦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셨던 분들이 이제 7만 원, 7만 원. 요때 또 사셨단 말이야. 또 샀다고. 또 사셨다고요? 예.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거네. 이게 내가 늦게 샀네. 6만 원대 못 사가지고 이 얘기구나. 그리고 선취를 했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7만 원 들어갔다가 7만 3천 찍고서 지금 다시 6만 원대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또 이제 3분기에는 저점이고 4분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또 기다려야죠. 뭐 또 기다려. 또 아니, 확인해야죠.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이 주식인데 이거 시간 당연히 투자해야죠. 근데 언제 샀냐? 아니 진짜 발 밑에서 사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맞추겠습니까? 계속 밸류를 보는 거죠. 음. PBR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근데 PBR 기준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평균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폰 15 좀 기대감을 이러다 연말 가져보고요. 지나가면 배당 받는다니까요. 아 그래 자. 삼성전자 분기 배당도 하는구나. 분기 배당. 다음 리포트는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좀 제약바이오 요 얘기가 요즘에 좀 있었죠. 미국이 IRA 그 약가인화 협상 예. 약물 여기서 현대차증권의 엄민영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10개 제품이 이제 공개가 좀 됐고요. 이게 파트 D라고 하는데 파트 D가 뭐냐면 약을 더 저렴하게 처방받기 위해서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제 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가입한 그런 처방약 보험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관련된 제품인데 요 10개 품목 대부분이 당뇨,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이제 큰 제품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0개 약물 매출 순위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처방권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 FDA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FDA 허가 후에 출시 9년 이상인데 복제약이 출시 안 된 거, 제너릭이 없는 거하고 13년 이상 됐는데 바이오시밀러도 출시가 되지 않은 그런 제품 중에서 약가 인상이 좀 높은 제품들이 좀 해당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이 제품들은 약가 인상을 좀 많이 한 거죠. 뭐 275%, 뭐 124%. 그래서 이게 정부와 약가 협상을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올해 10월까지 제출하고 내년 9월 1일에 합의를까지 끝내가지고 이제 내년 9월 1일에 가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연관된 매출만 26년부터 또 감소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출 감소가 아니라 26년부터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악재가 해소된 거 아니냐. 불확실성이 이제 노출되면서 이게 예. 그래서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9월에 발표하고 또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기 보험과 관련된 제품만 해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할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내년에 결정을 해봐야 될 문제니까 너무 거기에 우리가 좀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흔들렸으면 좀 기회 아니겠냐.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저거 약간이나 이슈가 지나가면 오히려 불확실성 네, 해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기 있는 학회 일정 예, 맞습니다. 이런 걸로 10월쯤에는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9월 9일부터는 세계 폐암학회 음. 열리게 되고 이제 각종 일정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 좋은 데이터 나오는 기업들은 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는 좀 학회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까지 봤고요. 시장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 오늘은 일단 코스피 지수가 약간 이제 출발보다는 좀 밀려 있습니다. 한 20포인트 정도 오른 0.78%인데 그래도 여전히 상승 종목이 561개로 좀 많고요. 코스닥은 한 8.5포인트 올라서 0.93%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1000개 이상으로 오늘도 역시 많은 기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가 2.5%인데 뭐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게요. 오늘 조금 모처럼 그 LG화학이 한 3% 오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 분위기 좋고 근데 오늘 코스피의 아주 큰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거 현대오토에 본 것 같아요. 네. 5.7%. 역시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좋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진했던 중국 소비주 중에서 LG생활건강이 오늘은 3.5%로 분위기 좋고 FNF도 2.9%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좀 부진했다가 오전엔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반면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좀 빠지는 건 역시 그 금리 빠지니까 아, 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나 혹시나 해서 CGV 주가 얼마 되는지 봤거든요. 오늘 3.35% 올랐네요. 아 올랐어요. 진짜 CGV. 아, 명현커님이 쉽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아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와. 네.
네,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 삼성화재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화재. 보험주는 금리 때문에 약해갖고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좋습니다. 오늘 3% 3%. 네, 급등했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부진해요. 0.9% 정도 상승에 좀 그쳐 있고요. 포스코 DX가 4%. 여기도 이제 항상 2차 전지랑 좀 같이 가서 오늘 2차 전지가 일단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가는 그런 좀 흐름이고, 반대로 좀 빠지는 쪽은 오늘 케어젠이나 뭐 LNF,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이제 특정 섹터보다는 그냥 각 개별 기업들이 좀 빠지는 그런 좀 흐름이 오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뭐 반도체, 중국 소비죠. 이쪽이 이끌고, 그 약간 섹터 쪽에서는 그 자율주행 이쪽 테마주들이 네. 좀 강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거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씩은 있을 그런 종목들, 그런 맞습니다. 종목들이 좀 올라주는 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한 0.7%, 1% 더 힘을 내줘서 조금 더 올라갔으면 네.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제가 그 우리 MCU 마블 얘기하면서 아이언맨 죽는다 그랬더니만 아이언맨 죽어요? 스포 덜덜 4년 전에 나오려고 오펜하이머에서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뭘 아니 지금까지 안 봤으면 안 보시는 거죠. 스포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그 아이언맨 보니까 로다주도 머리가 좀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염승환 이사님 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TS 샴푸 하나 선물해드리도록 샴푸로 뭐안 그래도 잘 샴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TS 샴푸 탈모 완화 된다고 하니까 로다주처럼 로다주한테도 하나 보내주고 싶네요. 네.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직 하지 마요. 아. 자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예의가 아니에요. 저녁이니까 예. 이따 끝나고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